안녕하세요. 하이안과의 최연소 원장입니다. 오늘도 비문증 관련된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비문증 치료에 관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비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계기였고요. 오늘은 이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동안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하이안과에 내원을 해주셔서 수술적 치료에 관련해서 많은 문의들을 주셨는데, 대부분 과거에 이제 다른 병원들에서 비문증 진단을 받으시고 생리적 비문증이니 치료가 필요 없다, 치료가 안 된다 설명을 들으셨고, 저희 영상에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고 내원하셔서, 아니 어떻게 이게 다 여러 병원들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병원만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많은 문의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수술적인 치료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며 수술을 할 때 주의하실 점, 그리고 누구나 수술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비문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눈 모형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 텅 비어있는 이 부분이 원래는 유리체라고 하는 투명한 젤리 같은 조직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 안쪽 공간에 원래는 끈적끈적하고 투명한 젤리 같은 유리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일부분은 혼탁이 되게 되고 일부분은 물로 변하게 되고, 이제 안쪽에서 일종의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유리체에 변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혼탁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떠다니게 되고 들어오는 빛이 그 혼탁에 의해서 그림자가 지게 되면 마치 검은 점들이 있는 것처럼, 또는 검은 그림자, 실같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비문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투명한 젤리 같은 조직이 있고요. 그 안쪽에 이런 식으로 변성에 의한 혼탁들, 이런 여러 가지 혼탁들이 있게 되고 눈 앞에 벌레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서 날비에 모기 문자를 써서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증상이다 라고 해서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정상적인 눈이고요.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유리체에 혼탁이 없게 되면 뒤쪽에 망막에 그림자가 전혀 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제 특수 제작을 해보았는데, 쪽에 이런 혼탁들, 저희가 이제 이런 인위적으로 혼탁도 넣어놓고 방울 같은 것도 넣어놨는데, 이 뒤쪽에 망막에 비쳐 보이는 부분을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눈을 움직여 보면 뒤쪽에 그림자들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비문증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혼탁들이 들어오는 빛을 막아서 뒤에 망막에 그림자가 저런 식으로 지는 거고요. 저게 눈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방향에 맞춰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문증이라는 거는 이 혼탁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라고 이제 안내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없어지지는 않고요. 이런 혼탁에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문증을 완전히 없애려면 사실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엔 이런 혼탁들을 일일이 제거를 해주는 수밖에는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눈을 뚫고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유리체를 같이 제거를 해주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검사상에서 그렇게 특별히 이상이 잘 안 보이던 분들도 막상 수술을 하러 들어가 보면 비문증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의 이 바깥 부분에서 눈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렇게 불빛을 비추고 안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유리체 혼탁이나 비문증이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유리체 절제술을 할 때는 이러한 비문증들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온을 바로 혼탁 옆에 놓고 보게 될 경우에는 뒤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많이 직접적으로 비쳐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구멍을 3개 뚫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광원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유리체를 분쇄해내는 조그마한 커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유리체 혼탁들을 끝으로 분쇄를 해서 이쪽으로 빨아들여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통째로 나중에는 제거를 해서 이게 빠져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유리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비문증으로부터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이 유리체 절제술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20, 30대 젊은 환자분들한테서는 제가 비문증 수술을 하고 싶어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려를 해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이 안쪽에 있는 유리체를 제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수정체가 일정 부분 혼탁이 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거를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백내장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인공수정체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20, 30대 환자분들의 정상적인 수정체만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인공수정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환자분들은 보통은 조금 더 견뎌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오랜 기간 비문증 때문에 힘드셨고 그걸 좀 해결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20대 환자임에도 수술을 받는 케이스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수술을 받으셨던 20대 환자분의 눈 사진인데, 비문증 때문에 병원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런 망막 검사를 다들 한 번씩은 받으셨을 거고, 망막의 주변부에 이런 변성이라든지 찢어진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게 대부분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환자분은 이 망막 주변부에 이렇게 변성이 있어서 이미 레이저 치료까지 받았던 분이시고, 유리체 혼탁은 이 레이저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비문증이라는 거는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이런 혼탁 때문에 결국 생기게 되는데, 이런 혼탁은 잘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작은 혼탁이지만 이 환자분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던 분이시고, 시력도 좋으셨고 눈에 다른 병이 있는 거는 아니었지만 이 혼탁 때문에 정말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이미 정신과 약까지 드시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과정이나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이 커서 제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비문증이 없어지고 좀 만족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을 보면 아까 위쪽에 있던 그런 혼탁들이 없어진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술을 할 때 최대한 망막에 손상이 가지 않는 쪽으로 조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꼭 치료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케이스들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여기 있는 이런 망막 사진들이 비문증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고, 이렇게 사진들을 좀 보면 이 안쪽에 이런 검은 이런 혼탁들이 비문증 모양들이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 저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혼탁들이 명확히 보이죠. 그래서 이런 혼탁들은 결국에 이 수술로 유리체를 제거하게 되면 이게 통째로 다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비문증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 비문증 수술인 유리체 절제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봤고요. 다음번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안과의 최원석이었습니다.